안녕하십니까. 지난 채널에서 이제 예, 실제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리얼리티, 리얼리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사실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실제가 뭐 이 현상계가 있고 위쪽에 이제 진짜 리얼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제 이 그것에 대해서 이게 실제다, 위가 실제다. 유명론이 바로 유명론의 반대, 좀 이렇게 대척점에 있던 것이 실체론인데, 이게 결국은 칸트쯤 돼서 인간이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는 인간 중심의 구성주의로 이제 가요. 물 자체는 좀 띄워놓고, 근데 그 전에 이제 과정에서 특히 영국에서 많은 뭐랄까 회의를 갖게 되는 거죠. 실제가 뭐냐? 흉까지 오면은 버클리까지 오면은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실제에 대한 생각이. 네? 그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재미난 뭐랄까 요소들이 있고 실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모르겠어요. 철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많은 그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그 견해 더 내공 있는 견해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일단 칸트라든지 아니면 후설이라든지 이 물 자체에서 좀 떨어지지만은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어느 정도 그것만을 다루는 겸손하게 다루는 그런 방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 실제론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해서 뭐가 이런 게 있고 이거 전환되면 좋은데 꽃이 진짜 예쁩니다 지금. 이런 꽃이 있고 그리고 그걸 내가 이제 인식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상식적 실제론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늘 긴장관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있다가 로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홉스, 로크, 흉, 버클리로 이어지는 이 영국의 철학 베이컨부터 시작해서 영의 철학이 이 제가 그 경험론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대단한 그 생각들 대단한 그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생각들이 많이 어 구석구석에 다시 재소화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20살 이후에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로크의 생각 중에서 이 리얼리티에 대한 아주 독특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리얼리티에 대해서 정말 계속 고민을 해본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해체까지 시킨 다음에 칸트가 봉합을 한 건데 그 봉합하는 아이디어가 저는 이제 로크가 가지고 있는 어, 표상적 실제론. 재미 되게 없겠네. 표상적 실제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사람의 눈과 개구리의 눈과 사자의 눈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여기에 그 화소, 그러니까 색이랑 빛으로 처리된 거는 인간이 지각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인간이 볼 수 있는 특별한 파장이나 인지할 수 있는 조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 안 올렸는데 인간의 지각이라는 게 시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귀도 그래요. 귀에도 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데시벨이라고 해요. 데시벨이 120 이상이면 소음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야. 20에서 2만 헤르츠 그 사이 정도만 듣는 거고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적 개념이라면은 인간 중심의 인지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폰이라고 하는 단위가 또 있어요. 우리가 가시광선만 보는 것처럼 우리 듣는 것도 일정하고 그 일정한 것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그 종의 특성상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내에서 듣고 한계 내에서 인식을 하고 깜짝 놀라고 소리에 의해서 이런단 말이죠.
그게 현대과학이 이제 물론 고전 물리학이지만 고전 물리학적으로 맥동, 파장으로 이해한 세상이에요. 소리나 이런 눈이나 귀나 이런 것들을 다 파장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 파장으로. 그죠? 이제 그 이후에는 파장이 연속적이지 않은 게 막 발견이 되고 깊이 들어갈수록 그래서 양자역학이 나온 것이지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로크를 보는 거예요. 로크는 이미 그 시기에 소박한 실제론, 이게 있고 그거를 내가 인식한다, 틀렸다 이거지.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대부분 다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그러다가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다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해체 작업을 했지. 해체, 완전한 해체. 대안을 내놓지 못했지만 그 대안을 내놓은 위대한 철학자가 칸트인 거예요. 인식론을 다시 세운 거지.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실제 이건지 모르잖아요. 진짜 그 칸트의 말대로 물 자체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거든. 내가 보고 듣는 파장은 일정한 파장이고 그 파장조차도 왜곡되게 우리가 필요한 방식으로 소화를 하기 때문에 폰이라는 단위가 있고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있고 우리가 보는 그 영역의 그 파장으로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죠. 빛과 그 RGB를 우리가 가시라고 하잖아. 그래서 가시 광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고 듣는 것도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박쥐는 귀로 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가청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표상적 실제론이라는 것은, 자, 이런 대상이 있고 내가 있으면은 이것과 내가 이거를 정확히 모르지만 최소한 사람이라면 데시벨로 인식 잘 못하고 폰으로 인식하거든요. 높은 소리일 때 확 더 주의가 가고, 그게 폰이란 단어가 인식하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1000헤르츠일 때는 어떤 음압까지만 주면 인식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제가 찍어놨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린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지. 이거 자체는 몰라. 하지만 여기에 제1성질이라고, 인간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제2성질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게 뭐 하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뭐 형태가 어떻고 이런 거, 이게 지금 제1성질과 제2성질의 징검다리를 놓은 거예요.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소박한 단순하고 상식적인 실제론이 아니라, 실제는 몰라. 사실은 몰라, 회의적이야. 그러나 제1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요 안에 뭔가는 있어. 드러나는 게 뭔가는 있고,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물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요 성질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인간이라면은 거의 같은 틀로 본다는 얘기지. 나중에 그 같은 틀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 구성주의가 칸트의 그 아이디어로 이제 쓰였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는 그걸 갖다가 내 나름대로 간단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있어.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많이 차이가 나진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디에서 있으면 그게 이제 제1성질과 제2성질이에요. 즉 이제 로크가 말하는 상식적 실제론이 아닌 표상적 실제론이라고 하는데, 표상적 실제론에서 1성질과 2성질이에요. 근데 2성질에서만 끝나면은 다른 동물들도 대부분 그건 다 똑같이 했어. 근데 거기에서 하나 더 나온 게 뭐냐면은,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언더스탠딩인데 그거를 잠깐만, 지성이라고 해요. 지성. 번역된 표현을 지성이라고 하거든요. 지적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 개별적인 것들을 갖다가 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일종의 종합을 해내는 거지.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1성질, 2성질 말고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은 없느냐? 다른 동물들도 머리가 좋은 진돗개나 그런 저기는 어떤 형태를 보고 주인인지 아닌지 바로 알고 이해도가 빠르잖아. 상황 돌아가는 것도 빠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상화, 일반화의 능력. 이것은 인간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똑똑한 동물은 많이 있죠. 개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침팬지도 그렇고 보노보도 그렇고 엄청 똑똑한데,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일성질과 이성질, 그러니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래도 끄떡일 수 있는 어떤 성질, 대상 자체는 일단 모르는 거야. 칸트나 후설처럼. 그러나 일성질, 징검다리 하나를 놓고 그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하나 단위 요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성질이 있는 거야, 나에게. 그 다음에 나에게 지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칸트의 감성, 오성, 여기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동물에게도 있느냐? 어느 정도는 있어. 그러나 한 가지 차이는 추상화와 일반화의 능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물도 일정 부분 약간씩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를 보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최소한 일반화와 추상화된 거를 가지고 끌고 가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막 계산해내고, 우리가 보통 맨날 끙끙대고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능력 때문이란 말이죠. 그 능력을 때문에 그 생존에 유리하기도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는 거지.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도 막 보험 처리하는 거 생각하고, 오늘 또 전화를 안 걸었어, 지금 병원에. 이거 끄자마자 전화를 걸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언더스탠딩인 거죠.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화를 해내는 거야. 일성질, 이성질을 통해서. 이성질은 아직까지는 가공이 안 된 어떤 거거든. 일성질도 마찬가지, 이성질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표상들을 통해서 표상적 실제론, 실제는 실제인 거야. 그러니까 표상적으로 남아.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지성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일반화, 추상화 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게 로크죠. 근데 물론 로크 이후에 흉이나 버클리로 가면은 완전히 깨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실 그렇게 추상화나 일반화하는 것도 굉장히 확률적인 거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률적인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확률적으로 경험을 통해. 이 사람들은, 그 영국의 그 사람들은 다 경험론자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자,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가고 더 바닥까지 파고 들어가면은 회의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재건을 해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칸트인 거죠. 오늘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실체, 리얼하다 할 때 그 리얼리티가 실제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진짜로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대비되는 것으로는 철학적으로는 유명론, 이름만 있다, 이걸로 많이 쓰여요. 근데 지금 오늘 맥락은 그 맥락이 아니라 근대 정도쯤 됐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이성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또 경험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대륙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근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진짜냐 이거지, 내가 인식하는 게 진짜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실제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 자꾸 빠지는데, 실험을 하면서도 이건 다 확률일 뿐이고 이게 진리를 보장할 수 있느냐. 균합법에 대한 이제 그것도 균합법이 진리를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연역법은 아무것도 새로운 걸 주지를 못하고. 이런 걸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렇게 보면 어떻겠느냐, 표상적 실제론이라고 해서 대안을 내놓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아직 신경과학이나 지금과 같은 파장에 대한 연구가 지금만큼 안 됐지만, 우리가 요거 자체는 모른다 이거야. 그리고 요거를 인식하는 게
아마 사람이라고 하는 종은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도 거의 엇비슷하게 인식을 하는 걸로 보여. 그렇기 때문에 표상적인 실제론을 상정을 하면은 여기에 일성질이 있고 그 다음 나에게는 이성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말로 쓰자면은 빛의 파장이나 아니면은 음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일성질, 이성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들어. 그 다음에 그걸 소화를 해내. 추상화, 일반화를 시켜. 그걸 이제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거죠. 지성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파악을 한 게 로크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로크에서 흉, 버클리 다 인식론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파고들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칸트에게 이제 또 나중에 또 이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